굿모닝 에어라낙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8일 우리 큰딸아이의 생일이네요. 오전 9시 45분 현재 기온 7도, 바람 없고 햇살 좋아요. 그래서 약간 싸늘하긴 하지만 춥지는 않은, 저는 오늘 안에 봄 원피스 한 장에 밖에 밝은, 아주 이걸 아이보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밝고 그렇다고 화이트라고 하기에는 약간 어중간한 아주 밝은 롱니트, 앞에 오픈되어 있는 옆 라인에 진주가 짜르르 박혀 있는 그런 옷을 입고 갑니다. 이 스웨터라 그래야 되나요? 니트 코트?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얘가 정말 예쁜데 조금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찌기 전에 입었으면 딱 좋았을 옷인데 살이 조금 붙어서 팔이 넉넉하지 않은 옷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밖에 안에 니트를 하나 입고 얘를 입기에는 되게 어중간해서 팔이 정말 그렇게 되면 정말 천하장사 팔뚝같이 보이거든요. 색깔도 밝은데. 그래서 안에 인디핑크의 봄 원피스를 입고 이 옷을 입고 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밖으로 막 돌아다닐 일이 있는 게 아니라서 장만 봐서 조금 집에 일찍 와야 될 것 같아요. 메뉴를 밀푀유 나베를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께 했던 그 통닭구이를 하려고 했으나 그건 서로 식사 처음 하는 자리에 막 손으로 뜯어먹는 것도 썩 편치 않고 또 국물이 따로 있어야 되고 여차저차 그렇더라고요. 밀푀유 나베를 하면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국물이 필요 없고 뭘 많이 한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밀푀유 나베를 결정을 하고 장을 봐서 집에 들어오려고요. 아침이라서 혀가 스트레칭에 좀 덜 돼가지고 조금 꼬이네요. 목이 왜 아픈지 모르겠네. 목이 아파요. 가서 노래해야 되는데 정말 고민일세. 제가 알게 교회에서 식기세척기 머신으로 열일을 했거든요. 자는데 팔이 아프더라고. 참, 그거 조금 했다고, 그죠? 이거는 이제 팔에 근육이 붙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20년 전이네. 20년 전에 그때 꽃다운 그 나이에 제가 처음에 부산에 와서 코웨이, 웅진 코웨이, 그때는 웅진 코웨이였어요. 코웨이에 그 코디를 한 적이 있어요. 정수기 점검하고 이런 거 있죠. 그때 보통 보면 이제 학교를 한두 개 정도 다 나눠서 하거든요, 위치별로. 근데 제가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중학교에 점검을 하는데, 정수기가 한 층에 뭐 2대나 3대 정도 학교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있는데 대형 정수기잖아요. 그럼 학교에는 물을 많이 빼서 마시기 때문에 사실 필터만 갈아주면 되는데, 제가 이제 왕초보였잖아요. 그래서 그 큰 정수기에 물을 다 빼고 갖다 버리고 이러면서 그 안에 통을 팔도 안 닫는데 애를 써서 닫고 그렇게 하고 집에 왔는데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제가 일 시작한 지 뭐 열흘이나 됐을까? 그래서 내가 선배들한테 팔이 너무 아프다고 했더니 보통 사람들은 한 3개월이나 지나고 팔이 아픈데 너는 벌써 아프냐, 진짜 이거 하다가 팔이 아파서 그만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저 엄청 걱정했거든요. 팔이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진짜 죽자고 아프더라고. 숟가락을 못 들겠어,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 사이에도 제가 일을 했겠죠, 주어진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근육통이 귀신같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그 일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팔이 아팠던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근육이 생기느라고 그런 거죠. 누구나 처음 했을 때처럼 늘 아프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팔에 근육도 생기고 몸에 근육도 생기고 마음에 근육도 생기고 살아가는 건 그렇게 곳곳에 근육을 만들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 일을 할 때 참 재밌게 했어요. 저는 부산시 사하구 감천이란 동네에서 제가 거기 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일을 하러 갔었는데, 그 동네에서 살면서 같은 동네에 일을 하는 이제 그 코디 한 명, 그러니까 여자 코디 한 명과 남자는 코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코닥 한 명 이렇게가 셋이었는데, 그 코닥이 노총각이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볼 때 너무, 아줌마인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안 된 거야. 이렇게 아침에 따뜻한 국물도 못 먹고 오고, 걔는 또 차가 없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배가 아니고 저보다 이제 어린 그 동생하고 저하고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아침을 집에서 만약에 먹고 나가면 일을 그냥 확 하고 점심을 먹지 않고 일을 막 하고 저녁에 그냥 집에 일찍 들어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남자 아이가 있으니까, 그때 그 아이가 37? 제가 38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 밥을 같이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점심을 항상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을 안 먹고 나가서 10시부터 12시까지 일하고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을 같이 먹어요. 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앉은 자리에서 다 하는 거죠. 그리고 2시부터 한 4, 5시까지 일을 하고 딱 들어와요. 굉장히 근무 조건이 좋죠. 그렇게 뭐 토요일도 가끔 할 때 있고, 일요일이나 이럴 때는 완전히 이제 놀고 이러죠. 저는 교회를 가니까. 그렇게 해서 항상 만나서 점심을 2시간씩 같이 먹고, 그렇게 또 일을 하고, 그렇게 2년을 재미있게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그 영업을 같이 해야 돼요. 영업을 같이 안 하면 월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영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급여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저는 영업을 못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상위 1%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롤링이 없어요. 남들은 뭐 3개월마다 슬럼프 6개, 3, 6, 9, 12 뭐 이런 식으로 슬럼프가 온다라고 하는데, 저는 슬럼프가 왜 오지? 이런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그 성향으로 따지면 F 성향이라서 그런 슬럼프나 이런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또 그런 데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2년 동안 꾸준하게, 보통 이제 못하는 사람의 영업을 한 달에 뭐 진짜 못하는 사람은 2억에 뭐 3억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한 번씩 팍 치고 올라가는 사람은 20개,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 입사해서 아주 신규 고객이 많은 사람은 뭐 30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평균 꾸준하게 10개를 유지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그게 제일 힘든 거라고. 꾸준하게 어느 정도 중상위권을 유지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보험 영업을 할 때도 그랬어요. 항상 그 70% 상위 70%가 아니고 상위 30% 그 선에서 늘 유지하는 것, 그렇게 영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마음의 근육이 좀 있는 거죠. 마음의 근육이 없으면 슬럼프가 자주 오거든요. 맞아요. 저는 마음의 근육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체형도 약간 타고난 근육질이거든요. 근수저. 그래서
쇳덩어리 옆에만 가도 근육이 붙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인데 마음도 그렇게 근육이 있어요. 그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어린 시절을 한 9년을 시골에서 보냈단 말이죠.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라는 깡촌에서 보낸 거예요.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자란 한 10년을 그렇게 자란 사람은 회복력이 엄청나게 좋대요.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정상으로 회복하는 그 능력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어린 시절에 제 몸과 마음의 근육이 어느 정도 강해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이는 시골에서 키워야 된다. 마당에서 뛰고 벌레도 좀 잡아보고 같이 숲길을 산책하고 자연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한 표가 아니고 큰 한 표를 던지는 그런 류의 사람입니다. 여전히 목이 아프네요. 이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성대를 쓰지 말고 노력해 볼게요.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와, 하늘 이쁘다. 오후 2시 49분 마트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인데 와, 하늘이 예뻐서 기분이 상쾌해지네요. 예배 마치고 반디왓에 가서 7명이서 차를 먹었어요. 남원에서 오는 동생 부부, 목사님 부부, 저하고 경희하고 은주하고. 남편은 일이 바빠서 갔고요. 은주가 이제 내일 고흥으로 떠나는 날이라 가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서운한 마음도 있고 애틋한 마음도 있고 많이 아쉽네요. 은주가 어저께 우리한테 이제 커피를 이렇게 다 루아우에서 이제 커피를 선물로 다 줬거든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엽서를 다 이렇게 쓴 거예요. 카드를. 저희 남편에게 쓴 카드보다 나한테 쓴 카드는 글자가 한 2배 가까이 많은 거예요. 이제 가까이서 정말 정도 많이 들었고, 또 은주가 애가 정말 보면 볼수록 괜찮은 애. 재주가 어찌나 많은지. 내 재주는 재주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재주가 많은 아이예요. 그래, 은주도 그러더라고. 내 옆에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고. 저 역시도 그래요. 같이 있을 때 행복하니까 자꾸 붙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앞으로 언니가 나보고 뚝 떨어져 나가라 해도 자기는 내 옆에 찰싹 껌처럼 달라붙어 있을 거라고. 아무튼 이태리에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1월 중에 같이 또 노래 연습할 수 있는 날짜를 잡아서 오라고 해서 같이 노래 연습하고 내가 녹음해서 음원 보내주고 이렇게 이제 연습을 시켜서 가야 돼요. 그래도 많이 아쉽네요. 정말 일주일에 한 12월 들어서는 일주일에 한 진짜 많게는 5-6번? 거의 매일매일 보다시피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또 강아지하고 고양이 2마리하고 이렇게 혼자만 있으니까 남편은 고흥에 계시고, 그래서 뭐 우리 집에 맛있는 거 할 때나 손님 올 때도 살짝 곁다리로 끼울 수 있으면 같이 끼워서 항상 식사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5년간 고흥에 자연농원을 다 조성하고 나면 다시 제주도로 들어와서 그렇게 또 살 날이 있겠죠. 5년 후면 나 나이 몇 살이야. 적지 아니합니다. 물론 지금도 뭐 적은 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 그렇게 해서 반디왓에서 차를 잘 마시고 교회 앞에 굿모닝 마트에서 소 샤브샤브용 배추, 청경채, 버섯, 빨간 고추, 마늘, 기타 등등의 장을 봐서 이제 집에 가서 요리를 해야 돼요. 팔각과 계피 스틱만 있으면 사실은
뱅쇼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이분들께서 일요일은 술을 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뱅쇼를 와인 대신 마실까 했는데 팔각은 있는데 계피 스틱이 없는 거예요. 다른 재료는 다 우리 집에 있거든요. 계피 스틱이 있으면 팔각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게 계피 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은 뱅쇼를 못 만들 것 같고, 쿠팡에서 딱 그 뱅쇼 한 번이나 두 번 만들 만큼 좋은 양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사서 제가 먼저 만들어 보려고요. 그게 이제 보통 외국에서는 우리 감기 기운 있거나 몸살 기운 있을 때 따끈하게 끓여서 그렇게 마시면 몸살약으로, 우리나라의 쌍화차 뭐 이런 느낌이라 하더라고요. 그래 굳이 형식에 얽매일 것 없이 일단 와인은 적 포도주를 사서 싼 걸 사서 그냥 푹 한번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귤도 잘라서 넣고 배도 넣고 사과도 넣고 샤인머스켓 있으면 샤인머스켓도 넣고, 쉽게 말해서 그냥 갖은 재료 과일들을 넣어서 푹 끓이는 거예요. 끓여서 비타민C를 잔뜩 그렇게 우려나게 만들어서 이제 그 원리겠죠. 따끈하게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포도주의 원리와 과일의 원리, 계피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에 맞춰서 만들면 되는 거라서 내가 볼 때 이렇게 블로그를 봤을 때 크게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편하게 만들어서 푹 끓이면 된다. 그게 제 지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려는데 오늘은 아쉽지만 그렇게 못하게 됐고요. 이제 가서 못다한 청소와 함께 요리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늘 너무 이쁘다. 그쵸? 하늘이 파래. 구름은 많으면서 뭉게뭉게 하얘. 딱 좋아요. 겨울길이 이렇게 아름답네요. 올해가 오늘 28일이니까 사흘 남았어요. 사흘 남았는데 나의 2025년은 무지하게 빨랐지만 나름 또 재밌는 일,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가족 여행도 다녀왔고, 합창 공연도 2개를 했고, 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들을 곳곳에서 엄청나게 많이 가졌고, 또 존경하는 분을 하늘나라로 대웅해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네요. 맞아요. 좋은 사람들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시작하자면 하규 언니를 만났었고, 또 심심이를 만났었고, 또 우리 옆집에 오순이네를 만났었고, 또 합창단에서 은주를 만났고, 뭐 그 외에도 또 제 친한 친구가 제주도에 이제 살러 들어왔잖아요. 그거 정말 좋았어요. 다른 일들도 다 좋았지만 친구가 제주도에서, 그것도 나와 20분 거리에서 산다라는 거, 그거 정말 행복했어요. 내년에도 그렇게 이 좋은 사람들과의 따뜻한 만남, 그리고 또 새로운 만남, 또 주변에서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나눔, 그런 시간들을 저는 2026년에도 부지런히 만들면서 같이 행복하기, 같이 위로받기, 같이 사랑하기,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누가 듣는지 알아서 더 기쁠 텐데 댓글을 참 안 남긴단 말이죠. 댓글 좀 부탁해도 될까요? 행복한 주일 오후 보내세요. 애월한학이었습니다.